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의 4장에 왔습니다. 제 4장 마지막 한 챕터를 남겨놓고 있죠. 제목은 목표와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4장의 제목은 4장을 여는 글이 있죠. 그것을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은 이제 그것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의 욕망이 늘 당신의 가능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당신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가능성은 오로지 당신의 의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수면 이전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네,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목표라고 한다면 트랜서핑에서는 두 개를 대비해서 볼 수 있죠. 나만의 목표, 타인의 목표. 나만의 목표가 트랜서핑의 목표라면 타인의 목표는 펜듈럼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의 목표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의 목표라면 타인의 목표는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 상태. 마음, 생각이 주도하는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의 목표를 얘기하죠. 이것을 대비해서 보는 것이 이번 장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가능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현재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인데 외부 의도를 활용해서 현재의 나의 현실에 구현시키는, 그래서 목표가 나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목표를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때론 성취를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표에 이르러 갑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표를 가져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목표가 누구의 목표냐를 점검하는 것을 트랜서핑에서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쫓아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 목표가 누구를 위한 목표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목표냐. 이 무수한 펜듈럼들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드는 펜듈럼의 규칙에 의해서 나에게 주입된 그러한 목표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펜듈럼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끊임없이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또 에너지를 되풀어주고 다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다가 또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도달했는데 그 목표가 누구의 목표다? 거대한 펜듈럼의 목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한 거예요. 이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승진하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권력도 얻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느끼는 이러한 공허한 감정들, 왜 그럴까요? 이 목표가 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의 위에는 펜듈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 얻은 것 같지만 하나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살 때는 몰라요. 열심히 살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주위에서 인정도 해주고 보상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목표가 아니면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거예요. 목표라는 것은 현재 상태가 있고 목표 상태가 있으면 방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방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것보다는. 근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예요? 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목표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길, 이 길의 여정은 나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루고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갑니다. 이것이 큰 대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좁은 길이 아니죠. 큰 길이죠.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길이라고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을 벗어나면 왜 너는 튀냐? 또는 왜 너는 남들 다 하는 걸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느냐? 이런 타인의 시선과 그러한 질책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용기가 있는 사람 또는 세상에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닌 바에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질서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목표와 문이라는 큰 장에 왔는데요. 이 장을 다룰 때 여러분들은 나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내 목표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전면 부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목표라는 것은,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이런 어떤 조직, 펜듈럼은 조직을 업고 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직에서 일을 하면 그것은 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만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조직을 벗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펜듈럼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그랬죠. 조직을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가 나만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직 안에 있지만 그곳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만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조직을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펜듈럼의 영향권 안에서 나만의 목표, 나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조직을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훨씬 더 더욱 많은 자유로움을 얻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모하게 벗어난다고 능사가 아니라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인식하는 만큼 그리고 준비가 된 만큼 에너지가 장비가 된 만큼 조직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지 단지 조직을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점검하실 때 나만의 목표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목표 안에 내가 복무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목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기로 삼으시면 이 4장을 함께 하시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90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소주제, 오늘의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소주제는 나만의 선택. 나만의 선택은 나만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만의 선택에 반대되고 대비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타인의 선택이 되겠죠. 또는 타인의 목표. 타인의 선택은 펜듈럼이 우리에게 강요한 그러한 목표. 나만의 선택, 나만의 목표는 트랜서핑에 따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타인의 선택, 타인의 목표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은 자신을 설득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가야 한다, 해야 된다, 이러한 당위성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자신을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타인의 선택, 타인의 목표를 따르게 될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선택을 하게 될 때의 특징은 보통 귀가 얇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비교를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선택을 따르게 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선택을 한 뒤에 뒤따르는 감정들이요. 후회, 원망, 자책 이러한 감정이 뒤따를 수가 있어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잘해도 큰 만족이 없고 잘못하면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남들이 시키는 목표,
부모님이 시키는 목표,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잘 돼도 본전이고 조금 잘못되거나 크게 잘못되면 후회, 원망, 자책, 심하면 분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타인에 대해서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 비록 나의 자녀일지라도 정말 뭐 법을 어기고 뭐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치거나 그런 일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 한은 웬만한 것은 스스로 선택하게끔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을 잘 들을수록 나중에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착한 아이를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장은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니까 옳거니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에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뭐 원치 않는 선택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막 후회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선택을 이것은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감각이 키워지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내가 직접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책임 또는 감당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을 따르고 남들이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요, 그들이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는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만의 선택,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후회할 수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 쓰라린 맛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나만의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동시에 뭐가 늘어날까요? 책임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허투루 안 하죠. 말도 허투루 안 하고 행동도 허투루 안 하죠. 그런데 이쪽에 해당하는 이러한 선택을 많이 해보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잘 자란 경우에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이 부족해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보호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원튼 원치 않든 해야 했을 때, 그 선택이 실패라도 했을 때 그때 어떤 게 올라와요? 후회, 원망, 자책이 올라오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길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러죠. 떠넘기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뭐 회의를 해요. 열심히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결국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자신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빼놓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온갖 얘기를 다 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불리한 거는. 아주 얌체 같죠?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본인이 책임질 일 있으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책임지기가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질 만한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경솔해지는 거죠. 경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선택, 그냥 쉽게 남들이 말하는 것에 이끌려서 선택,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내가 동조를 해줬잖아요. 거기에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단어에 깊이 집중을 하셔서 음미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면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선택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장에 들어가실 때. 선택.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게 안 와닿을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죠. 적극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했지만 나는 아무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끌려가기를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 정도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택권이라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탓을 할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것 역시도 나의 선택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투루 행동을 안 하고 허투루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자녀를 낳을 때나 자녀를 기를 때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선택한 거예요.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했다니까요. 물론 부모님은 내가 선택 안 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호자 밑에서 자라는 중에는 보호자가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가 생기면.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힘이 생겼기 때문에.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보호자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집안의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이러한 양육을 받으면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선택권. 언제까지 원망하고 비난하겠어요. 원망하고 비난해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비난하기는 쉽거든요.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선택권을 회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나만의 선택을 해야 된다. 나만의 선택. 예.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겠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내가. 내가 감당하겠다. 이제 이런 상담 사연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청년분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 결혼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과. 뭐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이 결혼 반댈세. 뭐 이런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자녀분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는데 부모님이 완강하게 절대 의지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일 정도로 완강하게 그 결혼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해도 내가 하고 싶다.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후회를 하고 싶다. 이제는. 성인입니다. 성인. 결혼 정년기의 성인.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해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거 정말 절규 같은 한마디거든요. 그게. 그 말은 뭘 뜻할까요? 10수년간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없었겠는가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원만하게 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왜냐하면 책임은 때로는 스트레스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과 뜻이 어긋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안 나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용기가 안 날 때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면 사람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확 내려놓든가 아니면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렇게 무모해지든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죠. 그 곱게 큰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얘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헛짚는 거예요. 헛짚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자녀의 진심에 대해서는 눈이 먼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10대 자녀가 비밀 일기를 일기장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무심코 그냥 책장 사이에 꽂고 집에 나갔는데 엄마가 방 정리를 해주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고 잠시 볼까 말까 걱정을 하다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근데
방정리를 해주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10대 자녀 방정리는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장을 봤을 때도 안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열었어요. 열었더니 엄마에 대한 그냥 막 욕이 막 써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로 말 잘 듣는 자녀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속마음을 거풀을 열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다 사는 게. 이 심리적 현실은요,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진 것만, 그것도 그 중에서 일부만 보고, 심지어 꾸며진 것만 보고서 대단하게 여기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나는 왜 그러나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알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 가식들이 있고 위선들이 있고 얼마나 행복해 보인다고 하고 다니지만 그 속에 골마 터지는 아픔을 동동 싸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인스타에 나온 삶의 한 단면만 보고 다들 저렇게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마음의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담담해지고 당당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에 현혹이 안 돼요. 자, 또 얘기가 많이 샜는데, 그래서 나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감당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만의 선택, 여기서의 나만의 선택은 트랜서핑을 통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통한 선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느낌, 직감, 끌림,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타인의 선택은 다분히 머리, 논리, 마음, 이건 상관없어요. 느낌 상관없어요. 예, 오직 머리와 논리, 계산. 네. 계산들 두들겨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권위자의 말이 더 중요한 거죠. 대다수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럼 빨리 나를 설득해야 돼요.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기의 선택은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예, 이거예요. 간단해요. 왜들 저래? 뭐 이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아,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걸? 난 이렇게 살 거야. 근데 뭐 쟤네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해? 이상하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쟤네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게 더 이상하네. 내가 뭐 죄졌어? 불편하게 했어? 내가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어? 응? 근데 왜 쟤네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더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영혼의 이끌림, 트랜서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들, 예? 반항한다 또는 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똑같이 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달라요. 이 영역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트랜서핑을 통한 영혼의 소리에 따른 나만의 목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이 목표를 찾는, 나만의 목표를 찾는 재밌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보통 여러분들 충동 구매 많이 하죠? 근데 충동 구매가 아니라 느낌 구매, 느낌 쇼핑 또는 뭐 직감 쇼핑, 예, 느낌 구매, 직감 쇼핑,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을 고르는 것을 통해서 목표,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책에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해왔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렇게 해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 10대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부러웠어요. 뭐든지 부러웠어요. 필통 하나를 봐도 제가 갖고 있는 게 부러웠고, 뭐 운동화를 봐도 제가 갖고 있는 게 부러웠고, 가방을 봐도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이 부러웠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내가 또 사서 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으면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갖고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있고 좀 대단해 보이는데, 있어 보인다 그러죠. 근데 나한테 그것이 있으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전 그래서 나중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그래서 늘 부러워만 할까? 그리고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낄까? 그리고 시기를 할까? 이것의 반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고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것을 또 내가 얻고 나면은 똑같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건데, 어느 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갖다 놔도 나한테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결심을 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남들이 갖고 있는 게 뭐든 간에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데서 부러움과 열등감이 오잖아요. 비교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것부터 먼저 인정을 해주고 귀하게 여겨보자, 존중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볼펜 하나가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최고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내가 산 물건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뭐 아주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사면 그 비교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무난한 걸 샀어요. 네, 객관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나는 뭔가를 더 입혀준 거죠. 물건을 사면 그때부터 이거는 내 거다. 나로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어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물건이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습 삼아 또는 훈련 삼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산 것과 내가 갖추고 있는 것과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한 거다, 실패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런 마음을 먹었죠. 아까 나온 것처럼 실패를 해도 내가 실패하고 후회를 해도 내가 후회할 테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게 나는 행복하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싫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이 흐른 후에 알아차리게 된 게 뭐냐면, 어느 때부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거 뭐야?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전에 그 누군가가 했었던 것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 재밌는 현상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별거 아닌 게 많거든요. 뭐 제가 무슨 뭐 명품을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맞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나한테 끌리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구매하는 감각이 키워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 물건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알게 됐죠. 아,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소유한 사람의 에너지가 중요한 거구나. 그 사람이 존재가 중요한 거구나.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그 외적인 물건과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 그것을 변형시키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을 읽었을 때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치기 시작하는 거죠. 맞다. 그것이 옳았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옷을 살 때 머리로 분석하고 막 가격 막 분석하고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여긴 얼마 차이 나고 뭐 성능이 어떻고 뭐 누가 평가가 어떻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살지 간단하게 영역을 정하고 어떤 걸 사겠다고 정했으면 현장에 가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고 유유자적 들여다보면서 느낌을 살피라는 거죠. 내 안에 영혼의 느낌을 살피라는 거예요. 끌리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이게 유행이다, 이게 유행이 아니다, 이게 너한테 어울린다, 너한테 안 어울린다.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느낌, 나한테 느낌이 오냐 안 오냐 이것으로 찾아가라는 거죠. 제가 옷을 이런 식으로 사요. 옷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이런 식으로 사거든요. 당장 필요하고 급하고 그런 게 아닌 바에야 이런 느낌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안 사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오면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 거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잘 고장나지도 않아요. 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의 끌림에 따라서 나만의 빛깔의 주파수에 일치하는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쇼핑 연습을 통해서, 옷 고르는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목표를 찾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확대돼 나가는 것이죠. 네, 이것을 저는 많은 영역에 확대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웬만한 것은 다 물건을 고릅니다. 음식점 찾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제가 즐기는 게 그거예요. 이제 한국에 살 때는 제가 좋아했던 게, 전국 각지로 어떤 일 때문에 어디 방문했을 때, 그러면 일이 끝나면요, 저는 그냥 걸어요. 정처 없이. 특히 유명하지 않은 일반 동네, 뭐 학교가 있는 근처가 주택가잖아요, 보통. 그런 데를 걸어요. 뭐 골목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연한 발견, 우연한 만남을 포착하게 돼요. 음식점을 고를 때도 그래요. 뭐 맛집 어디가 유명하지? 이 검색을 하기 전에 그냥 그 맛집을 떠나서 음식점이 있는 근처로 일단 가요. 그리고 나서 그냥 걸어요. 걷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면 들어가요. 그러면 적중합니다.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겨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우연한 만남 같지만, 낯선 만남 같지만 이미 나한테 준비된 만남, 나한테 예비된 만남, 나에게 딱 맞는 것을 그 시간에 만나러 가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모험이자 도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준비된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기다렸던 것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기분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 그것이 어떤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네. 우연한 만남.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끌림, 느낌, 충동이 아니라 직감, 이것을 통한 선택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여러분들, 이 감각을 키우시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물건 고를 때 제가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반작용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신중하셨거든요. 인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집 부모님들 같으면 그냥 그래 사, 아니면 안 돼, 그냥 이러면 끝인데, 이건 뭐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줄 거면 빨리 사주지, 별것도 아닌데 일주일, 2주일 동안 막 분석하고 고민하고 들여다보다가 겨우 하나 사주는데,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든 거야.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빨리 돈이나 벌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반작용으로 제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분석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뭘 살 때. 예, 이제 마트 가서도 저는 너무 비교 안 해요. 그냥 느낌대로 웬만하면. 그 느낌이라는 게 이성 없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느낌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저한테는 적중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고심 끝에 고른 것이 실패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느낌에 따라 구매를 했을 때 성공한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느낌은 충동과는 다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벗어난 느낌이 아니다. 그걸 기반으로 동시에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그렇게 옷 고르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그 감각을 통해서 선택을 할 때 나만의 목표를 찾을 수가 있다. 나만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다음 편에서 책을 읽으면서 보충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트랜서핑은요, 이 감각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각이라는 거는요,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은 발로 하는 거예요. 손, 발, 눈. 그죠? 내 손과 발과 눈이 책상 앞에만 있으면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를 경험을 하셔야 되고, 몸소 경험을 하셔야 돼요. 몸소 경험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 당연한 실패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그것도 큰 배움이에요. 그 배움을 통해서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은 이 책에 나온 이론과 함께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고 적용하시고 다시 책을 읽고 또 적용하시고 또 책을 읽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책은 책대로 계속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이해는 점점점 높아지면서 깊어지고요. 체험도 점점 예민해지고 확대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트랜서핑이 나에게 딱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딱 내 것이 된 걸 느끼게 돼요.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지속해야겠죠. 근데 이걸 지속하려고 하려면 즐기셔야 돼요. 여유 있게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성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 번에 속성 단기 과정으로 뭐 뽕을 뽑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옆에 친구처럼 두시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지속하시면 이제 이 책이 필요 없이 여러분이 트랜서핑과 함께 그 트랜서핑의 관점 안에서 체화된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미 하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있으면 좀 공유를 하시면 저도 반갑게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은 그런 단계로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무래도 높을 건데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트랜서핑을 다시 책을 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듣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부족한 것을 또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여러분들의 지금 발 딛고 있는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조금씩 일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 서로 마음 상하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기분 좋게 매일매일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트랜서핑과 그리고 심리면 TV와 함께 여러분들 쭉 함께 가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